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CTV 제주방송 스튜디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 업사이클링 포럼 아시아 제주 이틀째 컨퍼런스를 시작할 텐데요. 이 포럼은 업사이클로 아시아의 환경을 선도하다라는 구호 아래 어제 개막해서 이틀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고 국제사회 환경 문제도 진단을 해보고요. 업사이클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 창출 방안도 논의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포럼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라이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세션의 주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 세션인데요. 청정 제주의 환경가치 증진과 업사이클링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함께하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좌장을 맡아주셨습니다. 제주연구원의 김태윤 선임연구원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아주셨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환경사업처 현상철 처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론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슈퍼빈 포리 신보연 이사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모덴 최이현 대표이사께서도 자리 빛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 조용한 작업실의 김효정 실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뜻깊은 토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DC 환경사업처 현상철 처장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 자리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JDC 환경사업처 현상철 처장입니다. 오늘 청정제주와 환경가치 증진, 업사이클링 주제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JDC 기관을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은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 2002년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으로 출범하였습니다. 그동안 영어교육도시, 첨단가기단지,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토지를 기반으로 하는 개발 사업을 하다 보니 제주 환경 훼손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 않냐라는 비난을 좀 받아왔습니다. 저희들은 그 비난을 상쇄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지만 이제 미흡하다는 좀 판단을 받았고, 작년에 저희들 문대림 이사장님이 이제 부임하고 나서는 도민들 저희들 기관의 방향성을 좀 재정립을 하였는데, 도민들과 소통하면서 제주의 핵심 가치를 이제 반영하는 사업들을 좀 발굴해서 나가겠다라고 대내적으로 좀 천명을 이제 하셨습니다. 제주의 핵심 가치 중 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 같은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이제 앞장서서 환경 가치 증진하는데 마중물이 되어야 된다고 이제 강조하셨고, 실천 의지의 예로 개발 회사로서는 좀 드물게 저희 환경사업처를 이제 신설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환경가치 증진 관련 계획이나 집행은 좀 초기 단계지만 내외부적으로 전문가들의 이제 자문을 받고 좀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정 제주의 환경가치 증진과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환경 문제와 정책, 그리고 제주의 환경 문제, 그리고 제주 환경 가치 증진과 JDC의 그동안에 이제 해왔던 일, 역할,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문제가 과거에는 좀 지역적으로 좀 국한되어 있는 좀 크지 않은 문제로 봤었는데, 지금은 이 환경 훼손의 정도가 좀 심하고, 그리고 범위가 넓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그중에 좀 관심을 갖고 처리해야 될 우선적인 환경 문제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 문제, 그리고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에 따른 이 지구 생태계에 대한 악영향, 그리고 처리 문제, 해양 쓰레기 증가에 따른 수중 생태계 악영향과 이에 따른 처리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나 이제 메탄 등으로 이루어진 이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가스층인데,
요게 이제 적당하면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그러나 이게 가다 하면 이상 기온이 발생하고 해수면도 상승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인류의 생존까지도 고민해야 되는 심각한 단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약 10년 전에 그 영국의 환경 운동가 마크 그레이스라는 분이 쓰신 책에 보면 그 지구의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라는 주제로 그 6도의 멸종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1도가 올라가면 세계 곳곳이 이제 극심한 가뭄이 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벌써 산업혁명을 그 기준으로 보면 현재 1도씩은 올라가 있습니다. 세계 곳곳이 이제 가뭄으로 이제 그 고통을 받고 있고 2도씨가 올라가면 세계 주요 항만 도시가 이제 침수한다는데 뭐 벌써 현실로 닥치고 있습니다. 저 신혼부부들의 로망인 그 몰디브 섬만 보더라도 벌써 가라앉고 있고 그 다음에 해수면 2m까지만 좀 남겨 있는 상태거든요. 앞으로 50년 후면은 완전히 침수한다는 그런 심각한 내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3도가 올라가면 아마존이 붕괴되고 4도가 올라가면 빙하가 소멸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6도가 올라가면 인류가 멸종한다는 이제 시나리오를 썼는데 비록 10년 전에 써서 지금하고는 안 맞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참조할 만한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세계적인 과학자들과 그리고 이제 정부 간의 이제 이상기후 대응 협의체 IPCC에서는 1.5도 기상 상승이 1.5도에서 이걸 멈춰야 한다라고 각국 정부에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각국 정부에서도 이에 따른 탄소 총 배출량을 정하고 탄소 저감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지금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그런 환경 관련 주요 정책으로는 지금 그린 뉴딜 정책이 있습니다. 그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이제 발전을 위해서 수립했는데 그 경제 발전도 견인하고 그 기후 변화에도 대응하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 내용을 보면 그 도시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그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화가 있는데 저희들 같은 공공기관도 여름철, 겨울철 냉난방 온도 조절을 하고요. 그리고 전기차를 의무적으로 이제 구매하도록 되어 있고 가로등 그리고 실내 등도 다 LED 등으로 좀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게 있고 에너지 관리 효율화 스마트 그리드 구축 그리고 전기차,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가 이제 주요 세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한국은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이 세계 1위입니다. 또 특히 생활 폐기물의 거의 40% 이상이 일회용 플라스틱 이제 폐기물인데 저희들도 이제 주변을 보면 출퇴근 시에 이제 테이크아웃 커피를 하루 2회 이상을 씁니다. 그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이 이제 무서운 점은 뭐냐하면 그 생산하는 데는 5초 걸리고 소비하는 데는 5분이 걸리고 분해하는 데는 5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그 해수욕장에 이제 봉사활동을 가보면 그 모래 틈 사이에 50년 전 라면 봉지가 깨끗하게 있는 거를 다들 경험을 한번 해봤을 걸로 보입니다. 그 플라스틱 폐기물은 그냥 방치를 하면 비 올 때 소하천이나 강을 통해서 바다로 다 흘러 들어가고요. 그리고 생산 단계에서도 이 CO2 발생량이 많지만 이게 방치된 상태에서 햇빛에 노출되면 메탄 등 독성 가스가 나오고요. 이런 가스들이 결국은 지구 온난화의 이제 주범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에 관련 정책으로 2030년까지 재활용률은 70%까지 올리고 그리고 발생량은 50%를 줄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책의 최고 핵심은 올바른 분리배출에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올해 12월 25일부터는 새로 또 제도를 정비해서 재활용품을 이제 분리배출하는 별도의 이제 시행령도 발표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양 쓰레기 이제 관련해서는 저희들 같은 경우
삼면이 이제 바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고 제주도는 뭐 사면이 다 바다인데 바다가 그만큼 저희들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근데 이제 해양 쓰레기가 2019년도에 10만 톤이 넘었습니다. 갈수록 수거량은 좀 늘고 있고, 그리고 이 해양 쓰레기 중에 한 60% 가까이가 이제 플라스틱 폐기물인데요. 그 수중 생태계가 이 해양 플라스틱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도 그 멸종 그 이기종인 그 푸른바다 거북이가 이제 가끔 한 번씩 사체로 발견되는데, 이걸 좀 부검해 보면 약 50가지의 이제 폐기물이 내장 안에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전문가들이 판단하기에는 그 이 비닐봉지가 나풀나풀 거리니까 뭐 이게 저 해파리 뭐 이런 걸로 착각해서 이제 먹고 이제 죽는다고 하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이런 해양 쓰레기 증가 및 처리 문제에 관해서는 그 해양수산부에서는 2023년까지 이제 수거량도 20%더 증가시키고, 그리고 해양 쓰레기도 지금 대비 40%를 감소하겠다는 목표를 세워서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제주의 환경 문제로 돌아가 보면, 제주도가 최근 10년간 인구도 굉장히 늘고, 아마 10년 전 약 58만 거의 59만 가까이에서 지금은 한 69만 정도, 약 10만이 좀 늘었습니다. 관광객도 가만히 기억을 더듬어 보면 언제 800만, 언제 1000만 그렇게 경쟁적으로 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뭐 1500만을 이제 가뿐히 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발생되는 문제가 굉장히 지금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그 상하수도 문제, 처리 문제, 그리고 쓰레기 문제, 쓰레기 처리 문제, 그리고 교통 문제, 교통 지역 문제, 이런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문제점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게, 1인당 일평균 생활 폐기물 발생량이 전국 평균은 1kg입니다. 1인당. 제주도는 1.9kg입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강주가 저희들의 반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 문제는 저희들도 도민들도 청정 제주를 계속 외치지만 실생활에서는 도민 인식이 좀 부족하다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률도 전국 평균 대비 좀 많은 부분 좀 떨어지고 있다고 이제 환경부 자료 결과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기에 저희들 환경사업처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업사이클링 클러스터 뭐 단지 개념의 개발도 하고 있고 구상하고 있고요. 종합 폐기물 처리장도 이제 구상하고 있는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있지만, 아까 그 전에 말씀했듯이 그 생활 폐기물 처리도 1인당 전국 소비량도 1위에서 볼 수 있듯이 도민 인식 개선 사업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 하드웨어적인 거 말고도 이런 도민 인식 개선을 통한 자원순환 사회 조성을 좀 우선 과제로 하고 있는 이제 저희들 그 업무의 중요한 하나입니다. 그 자원순환 사회는 실생활과 산업 활동에서 그 폐근의 발생 자체를 줄이고, 그 발생된 폐기물은 적극적으로 재활용을 하든 재사용을 하든 아니면 새사용, 업사이클링을 하든 이렇게 하는 활동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제 한 번 생산된 거를 재활용, 그냥 재활용은 그 본래 용도로 다시 이제 사용하는 거고, 재사용은 아예 원래 물건 그대로 이제 사용하는 거고, 업사이클링은 그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서 새로운 가치, 부가가치를 더해서 전혀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업사이클링을 통해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고, 이것이 곧 제주의 환경가치 증진을 시킨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중 저희들이 추진하는 업무 중에 업사이클링 관련 업무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처음 쓰레기 미술관이 있습니다. 저희들 신보연 이사님하고 같이 했는데, 그 재활용 및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서 그 제주도 내 쓰레기 그를 주제로 하는 최초의 그 문화 공간을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사이클링 소재 활용한 작품도 전시를 하고요. 그리고 AI 순환자원, 해수 로봇 레프론을 활용한 그 교육도 좀 실시를 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도내 환경 가치 증진 및 그 자원 순환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그리고 생활 속 재활용 인식 전환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중점을 뒀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이제 나중에 우리 네프론의 신보현 이사님께서 요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해양 폐금을 업사이클링 사업을 했는데요. 요거는 그 제주의 해양의 쓰레기 문제 적극적 대응을 위해서 했던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JDC 저희랑 수협이랑 모어덴, 지금 모어덴의 대표이사님께서 오셨는데 요 내용도 좀 추후에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그 도내 해양환경 개선 공감대 형성하고 업사이클링 상품에 대한 관심도를 좀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다음 노 플라스틱 서포터스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요거는 일단 서포터스를 유소년, 청소년, 중장년을 좀 대상으로 선정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는 이제 구체화되어 있고, 그리고 이러한 서포터스를 통해 자원순환 사회 및 친환경 제품 사용 장려 문화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이 프로그램은 저희들과 제주도청 그리고 제주 유나이티드 축구단하고 3자 협력을 통해서 추진 중인데, 그 발족식은 11월 중순에 할 예정이고, 그리고 그린 캠페인, 그린데이 등 다양한 인식 개선 활동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 해양 환경 보전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은 바다 가꾸기 생태계 조성 시범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해양 쓰레기의 그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 구축, 그리고 바다 가꾸기 생태계 조성 시범 사업을 좀 추진 중에 있는데요. 저희들 해양환경공단, 공무원 연금공단 3자 협약을 통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은 제주 입도구역 대상 제주 환경 보호를 위한 서약서 작성 및 다양한 인식 증진 활동을 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주 해양환경 개선 그 솔루션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조성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체계적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국인, 외국인이 이제 제주를 방문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자연 경관을 이제 좀 감상하겠다는 목적으로 오시는 분이 내국인은 75, 외국인은 한 57%가 된답니다. 그만큼 최고의 이제 가치는 제주 환경 가치라고 다들 이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주 환경 가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속 가능한 발전 실현을 위해서 업사이클링 활성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제주 최고의 가치는 환경에 있다는 공감대를 확산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환경 가치 증진을 위해서 각계각층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업사이클링이 생활 속의 문화로 자리 잡기 위한 인식 개선 활동도 계속해서 지속할 예정입니다. 그 저희들도 이러한 환경 가치 발전 사업이 그 제주 환경 보전에 좀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좌장인 김태윤 선임연구원께 마이크를 넘겨서 관련된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님. 네,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현상철 그 환경처장님께서 아주 큰 주제부터 작은 주제까지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구 환경 문제에서부터 제주의 환경 문제에 이르기까지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코로나 전국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현상이 가장 두려운 것은 언제 그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저감되는 등의 효과가 있지만 생활 폐기물은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택배로 인해서 발생되는 스티로폼, 포장재, 일회용품 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완화해서 방역 문제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한 생활 폐기물 문제도 많습니다. 현상철 환경처장님께서 JDC가 청정 제조를 지키기 위해서 자원순환 사회에서부터 그다음 해양 폐기물 문제, 그다음 서프터즈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었는데 오늘 저희 주제는 2020 아시아 업사이클 제주 포럼입니다. 출연하신 분들도 모두 업사이클과 관련된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세 분을 통해서 업사이클이 오늘과 내일 그리고 제주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쓰레기 문제가 없는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모두의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마는 코로나 문제 때문에 밖으로 못 나가면서 택배로 인한 생활 폐기물, 일회용품 증가 등의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쓰레기 문제, 그다음 재활용 문제, 업사이클링 문제에는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 먼저 우리 신이사님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슈퍼빈의 신보현 이사입니다. 자, 코로나의 역설적 이야기들이 좀 많은데 코로나 이슈가 발생하면서 물론 비행기도 많이 안 뜨게 되고 공장도 가동을 멈추면서 탄소 배출도 줄어들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줄어들면서 공기가 맑아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많은 택배 물량, 일회용품 사용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생활 폐기물들이 안 그래도 늘어나고 있었는데 더 배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폐기물들이 저희가 잘 재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지고 구성이 되어 있었다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아직 저희가 이런 선순환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상태에서 코로나를 맞다 보니까 이 폐기물 문제가 더 심각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스 같은 경우도 테이프나 이런 것들이 혼합 배출되다 보니까 재활용이 안 되는 문제들도 있고 현재 분리수거 시스템도 굉장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빨리 해결을 해서 그리고 이런 생산자분들이나 저희 같은 업사이클링 관련된 종사자들 그리고 지자체, 시민분들 모두의 노력으로 답을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김유정 실장님, 그 코로나 문제 때문에 지금 업사이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생활 폐기물 자체 뭐 플라스틱 증가라든지 어떤 다른 변화들이 좀 보이는 게 있으신가요? 실제로 대형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들에서는 눈에 띄게 이제 종이 포장지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 또한 그에 맞춰서 인식이 많이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종이 포장지가 지금 지난 추석 때에도 선물용으로 나온 이제 물건들이 대부분 종이 포장지를 하고 포장을 최소화하면서 그렇게 상품화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 마스크를 사용하고 일회용품 많이 사용하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 사실은 그 비닐이라든지 일회용 그 쓰레기 같은 게 많이 보이는데 우리 그 최희연 이사님께서는 코로나 때문에 네네. 어떤 생활 폐기물 그 상황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앞서 그 현상철 처장님께서도 발표에 보여주셨듯이 우리나라 이제 플라스틱 사용량이 가장 높고 하지만 재활용률은 34%밖에 되지 않았고요. 또 그래서 뭐 재활용률을 높이고 그리고 플라스틱 사용률을 50%로 낮춘다라고 했는데 일반 시민들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사용하고 싶지 않아도 그것이 제공된다는 점에 있어요. 우리가 앞서 택배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택배도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야외에서 하던 것을 집으로 점점 생활을 하면서 택배가 더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서 폐기물이 늘어났는데 그게 소비자가 원해서는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선택된 건데 여기서 저희 모어덴 같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다른 회사처럼 따라가느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모어덴 같은 경우는 좀 한 번 보내는 종이 박스에 보내는 게 아니라 다회용 박스를 보내서 그것이 자동으로 수거돼서 또다시 택배 시스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회사의 어떤 책임감인 것 같습니다. 그 김효정 실장님
조용한 작업실이라고 했는데 조용한 작업실에서는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함께 좀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그 전에 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저는 대학에서 텍스타일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섬유업계에 한 17년 정도 몸을 담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 고향인 제주에 와서 아주 자연스럽게 제주 패브릭을 디자인하는 일을 하면서 그 패브릭을 사용한 소품을 만드는 방향으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창업을 하면서 제조업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강하게 가졌었고, 제가 제 창의력을 갖고 제주의 모티브를 얹은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하면서 이제 즐기는 과정 속에서 이제 제주도 내에 납품을 하게 되는데, 이제 소비자들이 그 제가 만든 제품을 보면서 힐링이 된다는 메시지를 많이 이렇게 듣게 되면서 더 보람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용한 작업실이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제가 이제 어떤 의미인지 되게 궁금해하세요. 실제로 저는 이제 말도 많고 이렇게 조용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얼마나 조용하길래 이름을 저렇게 지었나 하는데, 이제 저는 조용한의 의미가 좀 평화로운 피스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작업하면서 나도 기분이 좋고 그 제품을 사는 사람들도 힐링도 되고 또 기분도 좋아지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안감을 제외한 모든 원단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디자인한 원단을 사용하는 것을 고집스럽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 어떤 회사인지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 좀 더 이따가 자세히 듣도록 하겠고요. 슈퍼빈 회사의 이사님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슈퍼빈이 뭐 하는 회사인지 좀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일단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슈퍼빈은 그 도심 속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 중에서 유가성 자원, 즉 돈이 되는 쓰레기들을 선별하여 자원화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생활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보시면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뭐 시민분들 분리수거를 잘 참여하고 계시지만 거기 혼합된 분리수거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걸 실제로 수거에 가서 후방에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은 그 모든 걸 섞여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자원하는 쓰레기들을 선별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슈퍼빈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 좀 느끼고 지금 현재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자원 중에서 자원화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쓰레기들을 발견해서 추출해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기술을 사람이 대처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AI 기술이나 비전인 기술, IoT 기술 등을 접목해서 네프론이라는 수거기기를 만들어서 전국에 보급하고 있고요. 약 150대 이상 설치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이제 유가성 자원을 기존의 분리수거 체계와 다르게 선순환 구조로 운영될 수 있는 슈퍼빈을 버려주시면은 현금 보상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슈퍼빈은 그것들을 수거해 가서 저희가 실제로 플레이크나 펠릿 과정 등을 거치면서 생산자한테 공급할 수 있는 A급 자원으로 순환시키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재활용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보면 선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생산자부터 버려지는 과정까지 일자의 구조로 가지고 있어서 순환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저희 슈퍼빈은 이런 자원 중에서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생산자한테 다시 공급할 수 있거나 제조할 수 있거나 재탄생할 수 있는 자원들을 선별하여 원형 구조로 만들어가는 사업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슈퍼본의 그 어떤 그 시스템이나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그 전문적인 용어가 나올 때는 조금 더 알기 쉽게 표현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모어덴 최현 이사님. 주식회사 모어덴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좀 우리 도민들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어덴은 가장 쓸모없음을 쓸모 있음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제주에서의 사례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JDC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또 제주시 제주시 수협과 협업을 해서 해양 쓰레기 중에서 폐그물이 있습니다. 이 폐그물을 저희가 업사이클링해서 패션 제품을 만드는 그런 이제 업사이클링 하는 회사이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환경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는 이제 어떤 것을 가지고 업사이클링 했다라고 해서 환경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또 이것을 환경으로 돌리는 과정이 얼마나 이롭냐, 자원순환 과정에서 얼마나 환경적인 것을 표현하는 회사입니다. 다음은 좀 지극히 개인적인 건데 많은 일들 중에서 하필이면 이 업사이클, 뭐 제가 하필이면 이런 말씀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긴 한데 쉽게 선뜻 그 일을 이렇게 시작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떠한 계기로 개인적으로는 이 일에 참여하게 되고 지금 심정은 어떠세요? 네, 심정은 개인적으로는 이 방송이 처음이라 떨리고요. 자원순환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 모두가 이야기를 할 때 자원순환의 어떤 결과물만을 가지고 이것이 환경적이다, 환경지 못하다를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금을 하나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이걸 갖고 무조건 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애플에서 신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패키징을 반으로 줄였어요. 그 이유는 에어마일이라는 게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한 번에 200개 실을 거를 500개, 600개까지 실을 수 있다 보니까 그만큼 탄소 발자국이 절감이 되는 효과를 보인다 하면서 환경적으로 보였지만 이면에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동 착취를 하고 위구르족 노동 착취를 하면서까지 만들어내는 정말 하나의 가면을 썼다고 할까요? 근데 환경적인 제품에서는 그렇지 말고 좀 더 환경적인 프로세스를 갖춘 것을 보여주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소명에서부터 사업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원순환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보여줄까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무엇에는 뭐 하나 재활용했다, 업사이클링 했다를 넘어서 이 과정을 얼마나 환경적으로 돌리겠냐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돌리기 위해서 세척이 가장 필요한데 이 세척은 빗물을 받아서 저희 소재들 그물들을 세척을 하고 버려지는 물은 버리지 않고 중수 여과에서 다시 한번 세척수로 쓰고 거기에 필요한 에너지는 태양광으로 발전시키는 시스템까지 만드는 그런 자원순환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예. 모어덴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네. 그 일을 하려면 뭐 자기 만족도 있어야 되고 흥미도 있어야 되고 경제적으로 안정도 되고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 네. 그런 여러 가지 측면 중에서 가장 어려운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어려운 거는 개인적인 측면에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해도 소비자들은 많이들 아직은 알아주시지 못한다는 점. 예. 네. 그것이 이제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점. 예. 그냥 무조건 겉보기에 좋은 제품, 싼 제품이 좋은 건 아니고 정말 그 안에 내면에 얼마나 이 순환을 위해서 노력했는지를 봐주시면은 참 감사하겠다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업사이클링 주제잖아요. 네. 그래서 업사이클링 제품을 정말로 많은 분들이 지금 조용한 작업실에서도 좋은 제품을 소개하고 있는데 네. 막상 그것을 접하는 소비자분들은 이거 재활용한 거야? 이거 업사이클링 한 거야? 하면은 왠지 싸야 될 것 같다는 무의식적인 의식이 있습니다. 왠지 네. 이거 주워 왔는데 이걸 가지고 돈을 받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예.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 그것을 되돌리기 위해서 수많은 공정이 필요하고 네. 인간공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까지 좀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예. 저는 그런 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조용한 작업실을 소개해 주셔서 우리 김효정 실장님께 여쭙겠는데 텍스타일을 전공하셨고 이 일로 뛰어들기가 쉽지 않았고 이 일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굉장히 쉬운 일들보다는 어려운 일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리고 네. 앞으로는 계속 이 일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개인의 어떤 그 마음속에 있던 얘기를 좀 다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사실 제가 지금 창업을 한 지 아직 2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근데 사실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너무 순간순간 너무 지금 즐기면서 일을 하고 있고 17년 다녔던 회사 생활에 비하면 물론 제가 직접 가내 수공업으로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력 소모는 많지만 너무 즐겁게 일을 하고 있어서 그 회사 다닐 때의 에너지 소비에 비하면 10분의 1밖에 안 쓰고 있을 정도로 너무 즐기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고맙게도 제가 그냥 제가 기분 내키는 대로 사실 디자인을 하거든요. 뭐 이렇게 심각하게 하는 게 아니라 회사 다닐 때처럼 뭐 바이어가 원하는 어떤 컨셉의 패브릭을 디자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제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내키는 대로 그리고 그 디자인을 원단에 입혀서 제품을 만드는 모든 과정을 그냥 제가 즐기듯이 물 흐르듯이 하고 있어서 전혀 힘든 게 없고 아주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신보현 이사님 두 분은 직접 그 어떤 그 손으로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많은데 네. 슈퍼비는 아무래도 그 대형 기계고 또 네. 비용도 많이 들고 할 네. 텐데 다 차치하고 개인적으로 이 일에 뛰어들고 어떠한 마음으로 또 네. 내가 좋아하는 동생이나 후배가 있으면 이 일을 따라오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 네.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할 것인지 솔직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네네. 일단은 뭐 개인적으로 참여하게 된 이유는 저도 처음에는 업사이클링 아트에 관심이 많아서 관심을 갖다가 보니까 알면 알수록 점점 몰랐던 사실들 더 알게 됐어요. 그리고
아까 발표도 했지만 5년, 10년 안에 이렇게 소각장 매립장이 다 꽉 찬다는 얘기도 듣게 되고 실제로 저희가 아파트나 단지에서 분리수거하던 체계가 사실은 분리수거가 잘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샴푸통, 페트병, 그 카페에서 나오는 테이크아웃 컵 이게 페트병처럼 이렇게 재활용이 안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고 이런 하나하나 알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아 이거 진짜 겉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환경에 참여할 수 있는 일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슈퍼비는 아무래도 소셜벤처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실현할 수도 있고 사회적 가치도 실현하면서 영리도 추구할 수 있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슈퍼빈 한 대 가격은 어느 정도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좋은 줄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네. 보급이 많이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그 널리 보급하기에는 아직 여러 가지 여건이 충족되지 않은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슈퍼빈은 일단 스타트업이고요. 2015년 6월에 창업해서 네. 하고 있고 네프로는 저희가 초기에 개발했던 모델로 저희가 테스트 모델로 선보이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설치하면서 운영을 해왔고요. 네. 지금도 계속해서 개발하고 디자인하고 업데이트하면서 네. 운영을 하고 있고 가격이 지금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많은 양을 늘려가고 그리고 저희가 그 기계 판매나 이런 것들보다는 나중에 공장도 구축하고 실제로 재활용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고 네.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면은 더 가격도 낮게 보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캔하고 일회용품 이런 거 하는데 그 네. 안에서 분리도 되고 세척도 되고 이렇게 그 과정을 조금 네. 그 수거해서 업사이클 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네네. 좀 그 이해하는 데 네네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되고 있는 분리수거 체계랑 슈퍼빈이 구축하고 있는 분리수거 체계를 나눠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아파트나 단지에 가보면은 플라스틱류로 다 통합해서 버리고 있잖아요. 거기에 페트병도 들어가고 샴푸통도 들어가고 저희가 버리는 플라스틱도 들어가게 되는데 이 소재가 사실 다 다르기 때문에 섞여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저품질로 재활용을 하거나 실제로 우리가 분리수거를 했지만 수각되거나 매립되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슈퍼빈은 이런 것들의 문제를 느끼고 이게 한 가지 매트리얼 그리고 한 가지 퓨어하게 모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계를 만들었고요. 체계를 보시면은 저희 기계에 캔이나 페트병을 넣으시면은 인공지능 비저닝 기술을 통해서 이게 재활용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판단해서 재활용이 불가하면은 다시 기계에서 자원을 뱉어내고요.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은 수거를 해서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사용자분들은 나중에 그 포인트 나중에 현금 전환을 해서 계좌이체로 실제 돈을 받을 수 있고요. 예. 이렇게 수거된 자원들은 저희가 필드 서비스를 통해서 수거를 해가서 실제로 자원을 필요로 하는 곳에 현금을 주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슈퍼빈 제품이 제주에 설치된 곳도 있나요? 네, 지금 공항에도 있고요. 그리고 뭐 올레길이나 뭐 이런 곳들에 가시면은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보실 수 있는 곳은 공항일 것 같습니다. 예. 공항을 이용하시는 우리 그 도민 여러분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께서는 공항에서 슈퍼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또 기회가 되면 직접 활용해보는 그런 경험을 가졌으면 합니다. 조용한 작업실의 그 김효정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굉장히 수작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원료 자체, 그러니까 디자인은 잎이지만 원재료의 재질 자체가 차이도 많고 복잡하고 여러 가지 색감도 있고 할 텐데 원료 구입에서부터 그 제품 생산 이전까지의 그 과정을 너무 쉽다고 말씀하시면 쉬운 일로 할 테니까 좀 상세하게 어려움 같은 거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업사이클링 제품은 사실 어려워요. 재료 수배가 굉장히 비용이나 시간적으로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있고요. 특히 자기가 뭐 인맥이나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은 어떤 재료가 어디서 구하는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역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산업 폐기물 같은 거를 구하고 싶어도 구할 길이 되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우연한 기회로 흑돼지 드림캐쳐라는 거를 만드는 걸 시작으로 해서 업사이클링 제품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게 해녀복을 버리는 해녀복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해녀복을 재활용해서 소품을 만들어 보는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해녀복 같은 경우는 이렇게 냄새를 맡으면은 타이어 냄새가 나고 그래서 손에 뭐 이렇게 들고 다니는 가방이나 열쇠고리로 만들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실용적인 물건보다는 저는 이렇게 걸어놓을 수 있는 흑돼지 드림캐쳐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남원읍
어촌계에 가서 제가 해녀분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이거를 만들려고 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해서 받아와가지고 집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때 보통 해녀복 바지 한 벌이면 7개에서 한 11개의 드림캐쳐가 나오는데 저는 이제 제로 웨이스트에 도전하고 싶어서 자르고 남은 짜투리들을 다 그 안에 충전재로 넣어서 쓰레기가 진짜 제로 상태가 됐을 때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업사이클링 1호 제품이 나왔고 이제 두 번째 나온 제품은 이번 포럼에 이제 보여드려 갖고 왔던 물건인데요. 사실 저는 이제 염색은 안 하는 쪽으로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 싶었지만 이 밑부분에 사용한 원단이 제주도 내에 있는 호텔에서 이제 베딩으로 사용되는 원단인데 그 원단을 그대로 쓰기에는 조금 아무래도 이제 호텔에서 이불로 썼으니까 소비자들의 인식이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좀 산뜻한 제주 컬러를 입혀야 사람들이 지갑을 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주 감귤 제가 디자인한 원단에다가 그 컬러를 입혀서 매칭을 해가지고 안감과 이제 한 제품의 한 70% 이상을 이 원단을 사용하고 여기에 이제 포인트로 제 원단을 넣어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이것을 창작하는 과정에서는 원단이 워낙 얇다 보니까 가방을 만들기에는 사실 적합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최대한 이제 소비자들이 사고 싶게 만들려고 안에 심지도 되어보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다 느끼시겠지만 정말 이거 쓰레기인데 사람들이 쓰레기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거를 정말 사람들이 선뜻 4만 원, 5만 원 주고 살까? 이런 고민을 끊임없이 하게 돼요. 그것을 계속 스스로 반문하면서 그 과정을 많이 거칠수록 좋은 디자인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판매와 유통 이러한 것도 직접 그 실장님께서 하고 계신지 아니면 네. 별도의 그 다른 전문가를 이렇게 사실 동업으로 하고 예, 계신지. 지금 제주 기념품 시장이 워낙 활성화돼서 판매 유통은 사실 너무 쉬웠어요. 솔직히 이렇게 말씀 좀 그렇지만 너무 쉬워가지고 제가 인스타에 그냥 물건만 올려놓으면은 DM으로 소품샵 사장님들 연락이 와요. 그래서 지금은 소품샵이 너무 많이 생겨서 공급이 이제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조금 인기 많은 작가분들은 아마 계속 항상 주문이 밀려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지금 혼자 1인 기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디자인, 영업 모든 걸 제가 혼자서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 생산한 제품의 내구성, 50년, 10년, 5년, 1년 했을 때 보통 만드신 제품은 쓰레기로 돌아가는 시간을 제가 생각하면서 여쭙는 거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물론 소비자에 따라서 5년 쓸 수 있는 것도 1년밖에 못 쓸 수도 있긴 한데요. 네, 저는 일단 최소 5년 이상은 쓸 수 있는 물건을 만들자 약간 그런 마음가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모어덴에서는 그 바닷가에서 폐기물이라든지 굉장히 그 모래도 있고 해초리도 묻어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네네. 굉장히 이물질도 많을 텐데 그 원료를 구입하는 것에서부터 제품 생산 이전까지의 그 복잡하고 어렵고 또 힘든 그 과정을 좀 말씀으로 풀어주시죠. 네, 사실 어려워요. 앞서 우리 김효정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업사이클링이라는 소재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 디자인, 패션 제품을 만들어내는 일도 해야 되지만 기존의 회사와는 다르게 디자인뿐만 아니라 재료,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를 직접 생산해내는 제조의 역할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하기가 어려운데 특히나 업사이클 소재는 사실 버리는 소재를 이제 다시 한번 재활용으로 가치를 창출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시장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바다를 가든 산으로 가든 그것을 구해 와야 된다는 점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개 만들 게 아니거든요. 1000개, 10,000개씩 만들어서 업사이클링은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걸 갖고 소재를 재활용하고 싶다 하면은 이것이 정말 많이 생산되고 판매가 돼서 우리가 잡은 그 폐기물의 문제를 해소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1000개, 10,000개까지 재료를 수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사실 어려웠고요. 또 제주도에서는 특히 이 JDC죠. 우리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먼저
앞서서 이 소재를 수거하는 데 힘을 같이 아, 보태 주셨어요. JDC에서 함께 그 네. 원료를 네. 함께 해주신다고요? 그리고 네, JDC와 함께 또 제주시 수협이 다 함께 이제 사자가 모여서 다 같이 이제 제주 도내에 있는 모든 이 폐기물, 해양 쓰레기 중에 폐기물을 다시 온 마음 하나 되어서 이제 네. 수거를 해서 그게 정말 1,000개 정도 생산이 되는 양을 맞춰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근데 어려웠던 점은 어찌됐든 수거는 공급은 꾸준하게 돼줬는데 이것을 이제 가공하는 과정인데 저희는 화학세제를 쓰지 않습니다. 또 염색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순수하게 세척만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사실은 어려웠죠. 근데 모덴 같은 경우는 2015년에 창업을 해서 원래부터 자동차 가죽 시트, 에어백을 업사이클링하는 회사였습니다. 또 그 시스템 공장, 생태 공장을 만들어 놓은 회사였기 때문에 그러한 지금에 있는 이 폐기물, 그 해양 쓰레기를 충분히 업사이클링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의 도움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 말씀을 하면서도 업사이클 제품이 아주 처음 사용하는 원재료보다는 사회적 인식의 질이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죠. 인식을 해서 깊이도 하고 그렇게 네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생산하신 그 제품이 네. 수량이 꽤 많은 걸로 이제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판매하고 어떤 루트로 하면서 어떤 변화가 시장에서는 일어나는지 좀 말씀을 네. 해주시죠. 우선 저희의 유통은 주로 백화점이에요. 그래서 네. 그만큼 품질이 맞춰줘야 되거든요. 저희 사무실에도 한 30년 정도 이제 가방만 만들어 오신 장인분이 계십니다. 상주에서 계속해서 제품을 기술 개발을 하고 계시고요. 이 소재로 이 제주 해양 폐기물을 가지고 만드는 것을 꾸준히 계속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이 기술을 가지고 이제 주로 이제 생산 업체들이 공장들이 있죠. 또 주로 많이 저희가 사용하는 공장이 주로 MCM 공장이나 루이카토즈 공장인데 이 공장에 가서 이 그물을 다뤄서 가방을 만드는 기술을 지도를 해주고 이것을 통해서 생산을 하게끔 해서 그 인식을 개선하려고 그랬어요. 업사이클링이라고 해서 품질이 낮은 게 아니라 충분히 명품만큼의 퀄리티가 나온다. 10년뿐만 아니라 20년, 30년 쓸 수 있는 좋은 퀄리티가 나온다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신하고 또 자신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믿어야죠. 그리고 왜냐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희는 이제 재구매 고객의 빈도가 상당히 높고요. 또 일반 또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 유명한 뭐 방탄소년단, 또 뭐 스웨덴의 국왕님, 또 IOC 위원장님도 저희 제품을 사용하면서 이 제품이 하나의 그냥 정말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떠나서 제품까지도 만족을 시켜주고 제품 몇 개를 이제 들고 왔으면 그러니까요. 시청자들의 너무 인식이 좀 더 아쉬운데요. 좋았을 텐데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제주 면세점에 가시면 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 방송으로 그 네. 제품을 넣을 수 있으면 같이 넣어서 이렇게 보여줬으면 합니다. 신부영 이사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렇게 그 슈퍼빈을 이용해서 공항이라든지 관광지에서 캔도 그다음 플라스틱도 일회용품도 이렇게 모여지는데 이것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우리 슈퍼빈에서는 어디까지 관여해서 뭐 완제품 생산하는 데까지 다 하시는지 아니면 완제품은 별도로 이렇게 하시는지 그런 내용 전반에 대해서 두 분처럼 그 제품을 만든다면 제품의 특장점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캔페트를 많이 수거를 하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알페트라고 해서 페트병을 생산할 때 무조건 30% 정도를 무조건 재활용 페트를 사용하게 이제 법으로 아예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기업들은 그 페트병을 수거하기 위한 노력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페트병 버려진 쓰레기를 돈을 주고 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폐기물이 이제 시장이 생기게 되는 거죠. 폐기물을 돈을 주고 사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고 그렇게 정말 가져갔을 때 정말 깨끗한 자원들이 모여야만 거기에 생산을 해서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페트병을 정말 라벨도 없고 뚜껑도 제거하고 투명한 페트병만 딱 모아서 그걸 생산할 수 있는 케미칼 업체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제공하고 아니면 이제 의상이나 이런 것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파이버로 그러니까 실 같은 걸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A급 자원들을 만들어 주려고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슈퍼빈을 통과하지 않은 거하고 그냥 수집된 거하고 그 어떤 생산업체에 제공되는 단가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겠네요. 실제로
뭐 금액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실제로 저희가 수거한 페트병을 가지고 그런 자원 구매하시는 분한테 가져가시면 좀 깜짝 놀라십니다. 왜냐하면 네. 이렇게 일하면서 이렇게 깨끗한 페트병을 이만큼 모아온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기존에 제공되는 페트병보다 훨씬 고가의 비용을 주고 저희 거를 구매해 가세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것들 저희가 후방 프로세스 공장에 이런 것까지 구축을 하면은 훨씬 네. 부가가치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접근을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현금이 그러니까 수요가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돈을 받고 재활용 쓰레기 판매할 수 있게 되고 네. 그 판매한 비용을 가지고 소비자분들한테 돌려드리다 보니까 네. 사용자분들은 쓰레기를 버리고 돈을 벌게 되는 재밌는 경험을 하게 되다 보니까 좀 더 네. 참여가 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 신이사님께서는 원재료를 사용해서 생산하는 그런 생산업체하고 그 지금 재활용 네. 그 시장을 이용해 가지고 업사이클링 하는데 경쟁력에서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고 여쭤봐도 되는 건가요? 네, 당연히 자신이 있고 그렇게 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들은 이윤이나 이런 목적보다는 네. 후대에게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폐기물에 대한 솔루션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기업과 저희 같은 소셜 벤처 그 쓰레기를 잘 버리시는 시민분들 이렇게 모두가 네. 동참해서 함께 해결해야 되는 과제라고 그 생각합니다. 세 분의 어떤 말씀들의 것을 하려면 우리 사회적 역량이 좀 모아져야 되고 또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끼리의 어떤 네트워크도 구축돼야 되고 제도적인 뒷받침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가 어떤 리사이클 센터, 대한민국의 리사이클 센터, 아시아의 어떤 센터로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두시면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현상철 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모어덴 그 다음에 슈퍼빈 조용한 작업실에서 굉장히 그 리사이클 그 관련된 일들을 아주 상세하게 소개해 주시고 계신데 우리 JDC가 환경사업체지 않습니까? 자원 순환 사회를 가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감량하는 것도 중요하고 재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사이클 산업이 굉장히 같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JDC 환경사업처에서 리사이클 문제라든지 자원순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어떤 새로운 생각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세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원래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좀 사명감 그리고 일을 진행하면서 보람이 있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제주 도민들이 그 업사이클링 그 제품에 대한 인식 개선이 좀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런 친환경 제품에 대한 좀 구매도 좀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오히려 저희들이 이제 공공기관이 나서서 네. 이런 문화도 확산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을 좀 강하게 해봅니다. 그러면 그 JDC의 환경사업체에서는 앞으로 이 업사이클과 관련돼서 예. 정말 우리 사회가 필요한 부분이고 해야 될 부분이고 예. 그러한 부분에 대한 투자라든지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주제가 2020 아시아 업사이클 제주 포럼입니다. 그래서 이 포럼을 기획한 제주경제신문 그리고 JDC가 환경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제주가 정말 그 동북아 환경 수도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테마가 세 분께서 쭉 말씀하셨던 겁니다만은 업사이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원료 구입에서부터 생산, 유통, 판매가 간단치 않은 건데 정말 열정과 이런 걸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 업사이클 문제가 어떤 개인의 관심과 의지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사회, 지역사회, 국가 전반적으로 이와 관련된 제도도 만들고 그리고 어떤 기반도 만들고 어떤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벤처기업도 육성해줘야 되고 어떤 그 자금의 어떤 그런 지원도 해줘야 되고 필요한 교육도 해야 되고 굉장히 할 일이 많을 텐데 제주가 업사이클 아시아 본부가 된다. 너무 거창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특별히 그렇게 하려면 제주는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만큼 업사이클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주가 갖고 있는 청정 제주하고 관광지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하나씩 말씀해 주셔도 좋고 두 가지를 함께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분부터 먼저 말씀을 시작해 주실까요? 예, 우리 김여정 실장님. 일단 제가 자꾸 앞에서 다 쉽다고 해서 이제 어려운 거 한 가지 얘기할게요. 제가 만들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이제 생산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제주도라는 지역 특수성 때문에 경기도나 이제 경기도권 서울에 계신 분들이 작업하는 것보다 확실히 모든 인프라가 떨어지고 시스템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특히 생산을 하려면 제가 만약에 서울에 있었다면은 어떤 샘플실이나 공장에 문을 두드려서 조금 작업을 의뢰했을 거예요. 근데 제주도는 그런 공장도 없고 샘플실도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제가 혼자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업사이클링 제품은 아시겠지만 그냥 깨끗한 원단 롤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패브릭 이런 이불 같은 것도 한 장 한 장 낱장으로 뭐 헤어진 부분도 있고 그거를 다 일일이 한 사람 다 손질을 해가지고 피스 커팅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공장에서 사실 선뜻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는 공장 사장님을 이렇게 운 좋게 만나면은 작업을 할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효율성이 떨어지면은 공장들은 이게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작업을 안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요. 그래서 이거를 아직까지는 제가 혼자 하고 있는데 실제 이게 쓰레기가 줄었다는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보려면 생산이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만이 그게 해녀복을 내가 제품을 만들 때도 어느 남원 어촌계 해녀복은 쓰레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 모두 100%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다시 재활용되고 있다. 이 정도가 되려면 저 혼자 만들어서는 이게 감당이 안 되거든요. 제가 하루에 만들 수 있는 게 딱 10개더라고요. 10개 만들고 나면은 더 이상 지쳐서 할 수가 없는데 이것들을 이제 핸드메이드 공장이 됐든 아니면 뭐 미싱사를 한 5명, 6명 준 소규모 샘플실이 됐든 그런 기반을 좀 앞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어요. 제주에 그 지금 하시는 업사이클 그 품목 말고 다른 어떤 것을 했으면 좋을지에 대한 것도 한번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죠. 영업 비밀인가요? 영업 비밀은 아니고 앞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최 이사 네. 예. 네. 제주도가 관광 도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이제 제주도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관광 상품 자원이 개발되는데 저는 이 업사이클링 환경에 관해서는 제주도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제주도스러운 것이 가장 아시아스러운 거고 가장 글로벌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주도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 업사이클링 환경이란 주제는 이해관계자와의 공유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이 자원이 순환이 되고 충분히 버리지 않고도 멋진 제품이 나올 수 있어를 서로 공유가 되고 네. 함께 폐기물을 줄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모덴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이제 저희가 서울과 경기도 파주에 있는 업사이클링 생태 공장이 있습니다. 예. 세척도 빗물 받아서 하고 그 물을 중수해 여과해서 다시 세척수로 쓰고 버리는 네. 물이 없고 또 전기도 100% 태양광으로 쓰는 그 생태 공장이 있는데요. 예. 이 공장을 제주도에 이제 그대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컨티뉴 제주를 열어서 이 제주도민을 위한 업사이클링 센터를 우리 스스로가 네. 정부기관이나 어떤 기관에서 지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같이 업사이클링 하는 회사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나와서 제주도민을 위한 어떤 업사이클링 공간을 만들고 이것을 함께 제주도민과 공유해서 나오는 제품이 가장 제주도스럽고 네. 아시아스럽고 글로벌스러운 업사이클링 그런 클러스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내년도 네. 저희는 이제 제주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최 이사님 말씀 중에 제주도민을 위한 업사이클이 먼저 돼야 된다라는 것도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앞서 우리 처장님께서 현상철 처장님께서 제주도의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이 1.8배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제주도민이 전 국민에 비해서 1.8배 생활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전체 100% 중에 관광객이 버리는 게 한 40%가 네, 됩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버리는 것까지 제주도민 1인당 이렇게 비율로 하다 보니까 1.8배인데 이러한 불편을 겪고 있는 제주도민들을 위한 업사이클링 이게
이 어떤 하나의 어떤 개별 아이템이 아니라 지역의 어떤 산업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차원에서도 제주도민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제주 환경을 먼저 바라보면서 접근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공감이 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우리 신보연 이사님께서는 네. 제주가 동북아 환경 수도도 지향했지만 정말 폐기물 문제도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했거든요. 네. 하지만 폐기물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원순환도 하고 그다음 뭐 그린하우스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업사이클과 관련해서 제주가 이렇게 하면 좀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역, 더 나아가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한 말씀 좀 부탁 올리겠습니다. 지금 환경 문제는 참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희망이 보여야 되는데 절망적인 상황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고 지금 뭐 한국에서 뭐 여러 가지 쓰고 있는 기술들이 많지만 환경 관련된 사업은 뭔가 테스트해보고 점진적으로 하기에는 환경 문제가 너무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무엇보다 속도전이 중요하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극적인 변화를 이루어야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천천히 테스트해보고 바꿔가고 이런 걸 기다리기에는 쓰레기 문제가 너무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자체나 기관 등에서는 좀 더 이 폐기물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과감한 변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네. 좀 더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이런 것들이 구축이 됐을 때 또 시민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올바르게 참여해줘야지만 이것들이 순환 구조가 이루어서 돌아가니까 그 시민분들도 시나 지자체나 어떤 저희 같은 소셜벤처에서 업사이클링과 관련된 새로운 솔루션을 도입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스퍼빈도 이제 이런 폐기물 문제에 가장 이상적인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그 생활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자체나 시민분들의 이런 적극적 참여에 응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신부연 이사님 말씀하니까 원래 생활 폐기물은 법상으로는 그 기초자치단체 책임으로 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뭐 광역자치단체도 예외할 것도 없고 네. 주민들도 그다음 사업자도 기업들도 다 동참해야 된다는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갖습니다. 네. 하지만 직접 이 어려운 그 업사이클 일을 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이거 하나만큼은 빨리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중요한 그런 그 테마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김효정 실장님 관련된 말씀을 쭉 했습니다만은 행정에서 우선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지원되고 준비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죠. 해마다 제주도에 입도민들이 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작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계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업사이클링 제품에 관심만 가져준다면 정말 제주에서 괜찮은 업사이클링 제품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해마다 어떤 공모전들이 많이 있는데 업사이클링 제품 공모전을 좀 네. 활성화해서 네. 사람들이 더 관심을 자연스럽게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공모전을 통해서 서로의 기술뿐만 아니라 도민적 관심, 관광객들의 관심을 갖고 업사이클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또 지혜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최희연 이사님께서는 어떤 바람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 지금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정말로 이 해양 쓰레기 제주도에서 나오는 그물을 갖고 업사이클링을 할 수 있을까 우리만의 의지로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또 JDC 같은 경우 또 제주시 수협과 이제 함께 협업이 돼서 제품을 만들었고 무엇보다 이것이 앞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유통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통을 또 JDC 제주공항 면세점에서 판로를 또 개척해 주셔가지고 또 입도객뿐만 아니라 제주도민을 위해서 이 제품을 소개하는 자리를 이미 마련을 해 주셨기 때문에 뭐 더할 나위 없이 어떤 걸 바란다기보다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보연 이사님께서는 네. 저도 뭐 일단 좀 더 감사한 거는 제가 2012년에 처음 업사이클링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업사이클이라는 용어를 쓰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업사이클링이 뭐냐고 많이 물어봤었는데 요즘은 이런 용어들이 많이 확산이 되고 실천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희망을 많이 보고 있고요. 뭔가 세상이 변할 때는 어떤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변화를 기존의 것을 조금 부정할 수 있는 용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폐기물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발견이 되면 그것들을 과감히 부정하고 새로운 것들로 빠르게 이관해서 구축할 수 있는 이런 과감한 용기와 이런 태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업사이클 센터, 아시아를 대표하는 업사이클 센터에 앞서 정말 제주도에 필요한 업사이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업사이클 센터랄까, 업사이클 타운이랄까, 이 집적화된 그러한 것이 좀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물관 기능을 갖고 있고, 전시할 수 있고, 공모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직접 업사이클 관련된 작업장이 있고, 여기에 탐방하시는 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있고, 판매, 이렇게 택배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다 갖추어진 하나의 어떤 그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어떤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부가 업사이클 문제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고, 좀 더 그 빠른 속도로 업사이클 문제가 어떤 그 하나의 시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안고 있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면서 새로운 제품으로 태어나서 사람들에 대한 인식도 바꾸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업사이클 제주 문제, 제주의 환경 가치를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주시는데, 오늘 그 발표도 해주시고 또 토론도 해주신 네 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업사이클 제주 포럼 그 제3 주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 아시아 업사이클 제주 포럼 컨퍼런스 영상들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공식 홈페이지 가보시면 이 포럼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들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궁금하신 것들 많이 좀 찾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0 아시아 업사이클 제주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션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